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국구처 진행을 맡은 문상아입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9,000원이시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가 7,000원대거든요. 맞아요.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러게요. 어떤 조언 해주실까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뭐 한때는 굉장히 이제 촉망을 받았어요. 그 CT라든가 이런 걸로 뭐 뇌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 판독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상장되고 초반에는 이게 4만 원이 넘었던 회사예요. 근데 네. 그 뒤로 이제 몇 분기 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가 좀 내려왔고요. 사실 올해 유사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루닛이라든가 뭐 JLK라든가 또 뷰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은 올해도 들어와서 약간 뭐 이제 실적이 나온다, 매출단이 잡힌다 이러면서 좀 오르기도 하고 오늘 루닛 같은 경우는 아까 장중에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온 거에 반해서 코어라인은 안타깝게도 좀 매출의 정체 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요. 최근에 몇 분기 계속해서 연속 매출 때는 한 분기 매출이 한 3, 40억 정도 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요지부동 형태로 계속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매수하신 단가 29,000원 생각해 보면 뭐 지금까지 견디시고 있는 게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뭐 애매한 수준까지 많이 이제 기다리신 거라 이게 올라가면 참 좋지만 제가 봐선 단기에 뭐 매출과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10,000원대, 20,000원대 이렇게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늪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많이 허우적댈수록 빨리 빠지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기다리면 올라가냐? 이러기에는 아직 회사 사정이 녹록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너무 사신 단가 대비해서 내려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원래 지배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러면 얘가 기다리면 7,000원대에서 뭐 확 올라가지고 10,000원대 가거나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저는 뭐 비중은 지금 안 적어주셔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팔출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약간 이런 의료 AI 쪽에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뭐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쪽을 차라리 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좀 매도하는 전략을 주셨고요. 네, 루닛처럼 좀 의료 AI 다른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엘 패션 문의 주셨고요. 또 의료주를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의료주는 또 종목 상담하면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사실 저도 코엘 패션 그러면 누가 봐도 뒤에 패션이 붙으니까 의류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의류주가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니에요? 예, 원래 전자장비랑 운송장비 쪽 음.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약 3년 전에는 의류주였는데 네. 지금은 업태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사명을 계층을 안 하고 여전히 의류주처럼 보이는 게 좀 희한하죠. 원래 컨덴서 만들고 뭐 운전하고 이런 쪽으로 좀 관련돼 있는 매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지금 뭐 투자가님들 좀 헛갈리지 않게 하려면 빨리 사명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네. 뭐 어쨌든 그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의류 쪽이 약간 사형 산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컨덴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빨리 진출이 된 거긴 하나 여기에서 아직 유의미한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역시 관련주가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신청 주신 분 단가가 2,800원이더라고요. 네. 2,100원이면 한 20% 조금 넘게 이제 손해가 나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봐서는 단기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뭐 좋은 흐름에 대한 예상이 없어요. 뭐 10월 초에 한번 사신 단가 정도까지 갔는데 네. 그게 제 생각엔 이제 시점을 모르니까 그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날 고점이 2,860원이라 네.
덜컹 그날 고점에 사셨다가 좀 물린 거 아니신가 싶은데 물론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보통 다시 한번 으쌰으쌰 그리고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붙는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현재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동향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2,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마디 가격에 그냥 걸려 있는 수준일 뿐이지 뭐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 감안해 보면 2,500원 넘긴 어렵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비중을 좀 차차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100원대별로 해서 한 10%씩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을 문의 주셨고요. 네. 매수가는 4,250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오늘도 수익 5% 아닌데? 올랐거든요. 아, 매수가가 4,000원이네요. 매수가가 좀 높더라고요. 예. 네, 4,250원 매수하셨고 4,250원이면은 네. 이게 사실 뭐 라이콤이라는 회사가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이슈 나올 때마다 가장 변동성이 큰 한 두세 개 종목 중에 가장 선두권에 있는 회사라서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됐을 때 이 종목이 중간에 부러져서 그렇지 그날 5,2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아주 최근에 사신 거 아닌 이상은 그날 고점을 한번 셀링 타임으로 노렸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는 이제 로보택시가 한 세월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미끄러졌죠.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트럼프랑 운명 공동체인 머스크가 하는 사업은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재부상을 하고 있는 섹터로 자율주행, FSD 뭐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3일 정도 흐름을 보시면은 항상 장중에 오르는데 윗꼬리가 달려요. 그건 뭐냐면 아 이쪽이 되겠지라고 해서 아침에 잠깐 올라가다가 되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미끄러지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로보택시는 일단은 뭐 방산이나 조선주만큼 아직 확실하지 않고 또 아직 넘어야 될 규제 벽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은 트럼프가 됐고 뭐 머스크가 거의 양아들급이 됐으니까 네. 규제 빨리 뭐 철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긴 되지만 뭐 제 생각엔 적어도 그런 그 쇼에서 봤던 로보택시가 현실화되려면 최소 한 2년은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무조건 테슬라가 한다 이래 가지고 뭐 라이컴이 일부 테슬라의 그 광 증폭기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납품도 하고 그러지만 아직 매출 단으로 미미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아직 제 생각엔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4,200원대시라서 뭐 잠깐 기분 좋으면 그 가격 터치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지금 특징을 보면 그게 하루나 이틀 이렇게 연속성이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바짝 오를 때 과감하게 물량 줄이시는 전략이 좋다. 4,000원 넘어가면 일단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다. 그때 빠르게 물량을 줄이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문자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P소프트 문의 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12,500원입니다. 지금 꽤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뭐 최근에 그 12,000원에서 반 가격 될 때까지는 형편 없었던 가격대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요 6,000원 초반에서 한번 쓰고 나서 네. 며칠 눕긴 했어도 거래량이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이제 위로 타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빨리 타도 뭐 매수하셨던 12,000원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조금 더 실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추가로 드리고요. 뭐 비중이 만약 10%가 안 되시거든 사신 가격 비중에 반쯤 정도 더 실어 놓으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물타기 또는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이해는 되기는 해요. 공감이 되는 게 네. 손실 나면은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돈이 굉장히 소중한데 안 보시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내 돈을 어떻게든 계좌에 있는 내 소중한 돈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지켜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의 가치가 그 종목을 샀음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 같다라고 위험을 느끼시면 네. 당연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나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퍼뜩퍼뜩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종목에 대해서 너무 믿었다 아니면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이제 평범한 얘기들로 내 종목이 끄떡없겠지라고 하는데 네. 이 종목 사실 12,000원대면은 꽤 올랐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낮은 가격에서 꽤 올랐을 이후 얘기니까 지금 다시 반값이 됐을 때 이게 그냥 무난하게 버티는 게 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SP소프트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요? 네, 네.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전화 음성은 지금 들리는데 뭔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들리실까요?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잠깐 안 들리니까 저희 잠깐 문자 상담 갔다가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다음 상담은 SK 이노베이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2만 2천 원입니다. 대표님, SK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은 없죠. SK 이노베이션 안에 있는 SK 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많죠. 뭐 SK 이노베이션은 원래 뭐 대표적인 정유화학 업체이기 때문에 뭐 기름값에 많이 연동돼서 수익이 이제 좌지우지 됩니다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SK 온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요새 좌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온의 어떤 향방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대면 다행히 그렇게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 옛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작년도 7월 달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거보다 10만 원 고점에서 낮아진 가격에 사셨으니까 좀 뭐 나쁜 가격에 사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련해서 보면 이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던 정책이 조금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게 물론 이제 취임하고 정말 그렇게 할지 여부는 몰라요. 근데 오히려 취임 전에 지금 남아있는 2달 정도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을 터인데 일단 트럼프의 뭐 그 공약 아니면 선거운동 때 했던 얘기들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알아서 지금 주가가 안 좋고 좀 약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테슬라와의 그런 끊임없는 협력이라든가 비즈니스 관계 또뭐 4680 배터리의 공급 또 뭐 스타쉽에 들어간 배터리 공급 이런 식으로 재료가 풍성하게 나왔으니까 오늘 모처럼 강한 반등하면서 나오는데 여타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으로는 뭐 지금 뭐 물론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손절 라인을 지났을 수도 있어요. 12만 원대에서 지금 만 몇천 원 정도 내려왔으니까 네. 뭐 라인을 해쳤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지만 제가 봐서 오히려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약간 이제 정치적인 수사 표를 얻기 위해서 훨씬 더 2차 전지를 좀 짓눌렀다고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은 오히려 취임 후에 뭐 머스크도 당연히 2차 전지 쪽 뭐 전기차 하는 사람인데 뭐 테슬라 빼고 다 문 닫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생각보다는 그 정책의 유연성이 좀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내년 1월 이후에 업황이 좀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생각이 최악의 최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도 문제인데 트럼프까지 뭐 보조금 이슈로 해서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 뭐 진짜 엄동설한 아니면 설상가상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 네. 더 최악은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음. 의외성이 한 1월 달 이후에 좀 발휘될 가능성에 염두를 음. 두시고 일단 좀 참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셀트리온이요. 세이트리온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요. 18% 되실까요? 7%. 10%요. 아유,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 대표님 세이트리온 어떻게 보실까요? 그 셀트리온이 지금 사실 뭐 제약바이오단의 이제 쌍두마차식으로 해서 시세로의 쌍두마차가 아니라 이미지로의 쌍두마차죠. 뭐 시세야 알테오젠, 유한양이 이런 것들이 훨씬 잘났지만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100만 원 등극하면서 황제주가 되었고 셀트리온도 사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200일선은 지킨다라고 하면서 아주 느긋한 우상향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안타깝게도 한 일주일 전부터 사실 금리도 약간 좀 들썩거리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제약바이오가 갈 명분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개별 테마로 지난 주에도 뭐 강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그 친구의 문제일 뿐이고 네. 나머지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리는 분명히 B컷으로 내렸는데 실질 금리는 안 내려가고 오히려 뭐 대출금리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금리가 제대로 내려가는 거 맞나에 이제 약간 회의감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면 금리 내릴 때 이제 수혜업종 이렇게 봤는데 금리가 잘 안 내려가니까 오히려 이 약간 막힌 기분 이런 것들이 좀 발동되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거의 올해 내내 200일선 깨진 적이 없었거든요. 깨져도 하루에 만회하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지금 200일선 깨지고 한 일주일 내내 늘어지는 모습이라서 기술적으로 조금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약바이오가 좋아요 얘기 많이 하는 거 맞는데 정말 좋은 거 몇 개 빼놓고는 의외로 좀 부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게 네.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봄에 안 좋아요라고 얘기할 때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던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좋아요 얘기하는데 주가의 모습은 오히려 고점치고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18만 7천 원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 가격까지 올라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200일선 아래로 조금 멀어지면 다시 채우는 전략 이거 지금 방어적으로 가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가실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다행히 200선이 깨졌으니까 지금 이제 막 사놔야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18만 5천 원 이상 붙으시면 비중 관리를 지금 9%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반 정도쯤을 샀다 팔았다 부지런히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조금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아, 주셨습니다. 7%라고 하셨나요? 네, 7%라고 하시네요. 3.3% 정도씩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이 끝까지 없으셨는데 제발 좀 힘 좀 내십시오. 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창으로 종목을 남겨주셨어요. 전력주를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전력주 한번 살펴볼까요? 그거보다 네. 일단 오늘 제일 변동성도 심하고 네. 아까 여러분이 동시에 물어보신 종목이 하나 좀 눈에 띄어서요. 음. 원래 이제 문자 상담 종목에도 있었지만 이수페타시스 한번 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수페타시스. 이 녀석이 이제 변덕을 좀 부렸다고 해야 되나? 뭐 회사에서 무언가는 인수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확장, 뭐 사업 다각화 이런 것들 노렸기 때문에 제이오라는 종목에 대한 뭐 매수를 이제 인수를 아마 하는 과정에서 또 MLB 같은 이제 다중 회로 기판 쪽에 뭐 캐파도 좀 늘리려다 보니까 증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난주 시간에 단일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네. 그냥 시설 투자하고 음. 제2호 인수한다 이렇게만 이제 공지를 하니까 이 회사 되게 막 음. 좋아지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네. 시간에 단일가 끝나고 6시 넘어서 공지가 나왔죠. 유상증자 한다. 5,500억을 주주 네. 배정으로.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종토방 이런데 들끓었고 네. 야 이거 사기 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규정이 딱 부러지게 제가 뭐 법령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건들이 연속으로 나올 때 되면 적어도 시간의 단일가 안에 다 동일한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건 6시 전에 나오고 어떤 건 6시 후에 나오니까 네. 호재는 먼저 나오고 악재는 뒤에 나오니까 이게 반응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선 회사가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실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좀 잘못한 게 크고요. 네. 또 더군다나 뭐 요새 삼자 배정 유상증자 하면은 그나마 좀 뭐 주주님들이 어디서 딴 데서 돈을 끌고 왔네 이러고서 좀 호의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네. 사실 주주님들한테 돈 더 내놓으세요 이렇게 그것도 대규모잖아요. 얘기하면 이거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사실 뭐 미래 시설 투자를 위해서 아니면 뭐 좋은 기업이니까 인수해가지고 더 키우려고 이런 이제 아주 선의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왜 내 돈을 더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그냥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오면 그냥 거의 대부분 주주님들이 화내시고 이제 팔아버리시거나 아니면 화를 엄청 내시면서 이제 이거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많이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 주가가 강할 수가 없어요. 예,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기업은 심지어 이제 채무 상환용으로 대부분 쓰는 쪽으로도 막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니까 근데 동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상황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이제 상당히 큰 수량의 유상증자 나오니만큼 나중에 주가가 이제 희석되는 부분도 네.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오늘 그 원래 그 FM 가이드 같은데 종목 리포트 보면 이 동사 그 목표가가 5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목표가 오늘 얼마까지 내렸냐면 3만 원 초반까지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 2만 원 정도 그 아래쪽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희석된다는 얘기도 되고 네. 제2호를 인수해서 과연 성공할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부 감안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거기서 더 나갈 수 있는 뭐 접근과 이 어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그냥 정답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오늘 빠지고 내일 추가로 빠지지 않을지라도 2만 5천 원 정도 내외에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네. 그게 그 목표가가 3만 원대로 수정된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목표가를 가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네. 보통 주가가 형성되는 건 목표가의 한 7, 80% 수준이기 때문에 3만 원이 목표가다 그러면 보통 2만 3, 4천 원, 5천 원 이 정도쯤으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슈가 만나서 3만 원 목표가를 넘게 되면 또 목표가가 올라가고 하겠지만 네. 일단은 하향하는 리포트의 목표가가 3만 원, 3만 2천 원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건 적당히 그거의 한 7, 80% 수준을 적정한 주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당연히 더 윗가격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지금 2만 5천 원에 이게 적정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또 제 얘기 듣고 또 한 번 실망하시거나 화내시겠지만 뭐 냉정한 현실이에요. 유상증자가 저렇게 뭐 대규모로 실시가 되게 되면 그 정도로 주가가 회귀되거나 수렴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당분간 이 가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도 4만 원인데 70%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장외에 제2호가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서 뭐 좋은 효과가 나오면 목표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 3만 원 한 2, 3천 원 정도의 목표 주가로 수정이 된 리포트들이 나오니만큼 2만 한 5, 6천 원 정도가 네. 당장은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거 뭐 죽겠는데 유상증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또 고민이 생기실 텐데 거의 저는 요새 유상증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팔으셔서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 분만큼만 팔아서 유상증자 받으시라. 그러니까 자격이 생기셨으니까 네. 물론 딱지라 그래서 그 매수 청구권을 파셔가지고 그냥 유상증자 신청 안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높은 가격일 때 파셔서 유상증자 부분만큼만 파셔가지고 유상증자 받으시는 전략.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뭐 내 출혈은 내가 들어간 어떤 수준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그냥 청약하시려면 또 어디선가 돈을 갖고 와서 청약하셔야 되는데 네. 굳이 그러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조언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삼성전자인데 네. 이거 4만 원대도 이게 빠지겠어요? 4만 원까지 지금 갈지 걱정이신 거죠? 아니 바닥이 내 생각으로는 뭐 네, 얼마에 사셨어요? 저기 5만 5,500원 정도가 바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내가 또 사니까 또 밑에 빠져버리냐. 아유. 시청자님은 혹시 얼마에 사셨어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또 백주 샀거든요. 오늘 또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저기 뭐야 네. 550원에 아니 아이고, 네. 5만 5천 음. 500원인가? 오늘 추가 매수하셔서 55,500원이신 거죠? 예, 이거 하나는 저기 7만 원대에 사고 네. 또 하나는 또 하나 이거 샀어요. 뭐, 7만 원에 한번 사시고 그다음에 또 한번 사시고 오늘 100주 예, 오늘 사셔서 샀거든요. 55,500원. 네. 예. 맞으세요? 근데 내가 사니까 또 200원 떨어졌네. 아유, 그러면은 비중은 혹시 얼마나 되세요, 지금? 비중은 지금 뭐야 이거 사가지고 이게 30% 정도 되는데 네네네.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이거 뭐 아유. 이거 삼성전자 이거 네. 망하는 거 아니오? 아유, 회사가. 화나시죠. 대표님이랑 네. 한번 얘기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그리고 7만 원대부터 이제 그때도 싸다고 생각하시고 사셨는데 빠질 때마다 화를 참지 못하시면서도 애증을 가지고 계속 추가하시면서 30% 비중까지 늘려주신 것 같은데 예, 하나는 저기 뭐야 5만 5,500원에 네. 내가 사니까 또 200원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 사신 거고요. 예, 6만 원대도 사시고 7만 원대도 사신 거죠? 예. 그럼 전체 지금 뭐 평단은 한 6만 원대 되시는 건가요? 내가 이제 오늘 샀으니까 뭐 5만 한 6, 7천 되겠죠 뭐. 그럼 7, 8천? 오늘 사신 게 비중이 많으신 거네요. 예, 오늘 산 게 뭐냐면 100주 샀는데 네. 100주 샀어요. 근데 사니까는 계속 뭐 600원, 500원 있다 내가 딱 사고 나니까는 네. 밑에 또 빠지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사실 뭐 한 개장하고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지난번 그 한 열흘 전에 쳤던 저점을 깰까 말까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깨고 내려왔고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징하게 계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팔려면 다 팔아버리지 그냥 거기서 삼성전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러게 저도 굉장히 의문이 진짜 팔 아니야. 거면- 그 8만 8천 원 그때 뭐 거기면서 8만 5천 원에 샀는데 뭐 맨날 10만 전자 11만 전자 하니까 네. 안 파고 놓아놨다는데 네. 보니까 뭐 7만 원대 전부 다 물려가지고 지금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냥 그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네. 자, 예. 아버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자, 예. 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오늘도 가격이 빠졌으니 당연히 상심이 크시고 뭐 이 아침부터 이게 아침부터 1,100원이니까 1,200원 빼더라고. 그래서 네. 나는 55,500원 그 정도가
바닥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버님 말씀은 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예, 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 답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뭐 사실 온 국민의 이제 국민 주식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이제 이 방송 보시거나 뭐 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힘드실까 생각을 감히 하게 되는데요. 이거 오늘 사실 이 정도까지도 밀릴 거라고 아마 거의 생각 못 하셨을 텐데 한번 유탄을 한번 또 맞았어요. 네. 뭐 사실 트럼프 되고 나서 이게 자꾸 모든 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은 되는데 네. 이게 진짜 그냥 트럼프 때문이냐라고 하기에는 뭐 복합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결국은 실적을 못 냈고 퀄테스트 통과가 됐다고 그러니까 거의 됐는데 아직 100% 통과는 아니고 또 내일 사실 예정돼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일정 중에 삼성전자 이 DS 부분 사장단 교체 이슈도 있어요. 교체가 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만 기존 사람들이 뭐 약간 뭐 참 못했다는 부분이 사람이 바뀌면 확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이 큰 조직이 사람 바뀌었다고 금방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크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우 외환이죠. 저도 지금 수원이란 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본사가 있는 곳에 살지만 주변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조금 사적이지만 일 없어서 논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쪽도 수율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일감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분기 적자가 나오는 게 수율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주문도 안 들어와.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놀고 야근 안 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거나 이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사실 지금 너무 뭐 주식을 갖고 있으니 올라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 맞는데 현재까지 삼성이 진짜 뭐 좀 심한 표현이지만 개과천선이 됐다든지 아니면 확 바꾸려고 뭐가 강한 뭐가 프레셔가 나왔다든지 뭐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뭐 작업복 입고서 24시간 철야를 하겠다고 뭐 그런 행동이라도 하든지 네. 좀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서서히 가라앉는 배 같은 느낌이 완연하잖아요. 네. 뭐 심지어는 TSMC랑 협력을 하겠다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TSMC를 넘겠다고 얘기한 게 이재용 회장의 뭐 몇 차례 걸친 발언 아니었나요? 네. 근데 계속 간극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요. 네. 차이가 벌어지고 결국은 TSMC랑 협력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뭐 우리가 삼성전자 안 다녀도 밖에서 들어도 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니까 네. 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고요. 거기다 이제 하나 폭탄을 얹은 게 삼성전자에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트럼프 발언이 또 나온 거죠. 미국에 와서 공장 많이 줘서 바로 납품하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관세 때릴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관세 매긴다 그래서 IRA법이나 칩스법으로 많은 공장들을 미국으로 뭐 리쇼링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짓게 한다. 어차피 보조금은 30년동 2030년 지나면 거의 없어요. 5년 정도 그것도 차차적으로 줄어요. 네. 그 사실 지금 조사모사격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공장 짓고 보조금 혜택 받아서 다행이야 이러는 거지. 몇 년 지나면 보조금도 조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장 뭐 조립식으로 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5, 6년 지나면 미국에는 그냥 아주 양호한 그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거고 처음에 몇 년 보조금 줬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 빼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러는 거라 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버티고 안 가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런 관세 맞을 거니까. 양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격차. 뭐 엔비디아가 TSMC 아니라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도태되는 흐름에
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기술 혁신에서 이겨낸다 이런 아주 근본으로 돌아간 개념들이 지금 뭐 하이닉스마저 먼저 치고 나간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일단 하이닉스 극복하고 음. 그 다음에 또 TSMC 뛰어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약진을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 100조 정도 되는 유동성 가지고 뭘 하나 성큼 사가지고 레벨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좀 어렵게만 흘러가는 게 사실이고 아까 뭐 시청자님 말씀대로 55,500원이 바닥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샀는데 여기에서도 2,300원 더 빠지니까 마음 아프신 거예요. 네. 이러면 55,000원 깨질 것 같고 음. 54,000원대 갔다 이렇게 슬슬 하다가 앞에 4자 보여주는 거 아니야? 사실 시장에선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4자는 보여줘야 뭐 정답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물론 그런 단계까지 안 가길 바라지만 이게 사실 뭐 5만 6, 7천 원은 깨질 것 같아서 깨진 게 아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참 얄밉게도 계속 뭐 한 2, 3일 빼놓고는 계속 매도를 100만 주대 이상씩들 하고 있는 흐름이 결국 어떤 그 트리거가 나와서 멈추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는 뭐 완만하든 아니면 하루에 한 2, 3천 원씩 흐르든 네. 내리게 돼 있는 구조로밖에 지금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라고 하면 사실 6, 7만 원대 사신 분들한테도 아직 뭐 답이 안 나오는 가격대인데 우리 뭐 시장의 어떤 큰 반전과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지금 사실 5만 6천 원, 5만 5천 원, 뭐 1,000원 차이라서 크다면 크지만 그냥 잠깐 사이에 회복될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이 됐네 이러고 너무 놀라시거나 네. 경기를 시키지 말고요. 네. 훨씬 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일단 마음이라도 조금 유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던지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뭐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6만 원 위에서 7만 원 위에서 던지라고 그냥 네. 누군가 소리 질렀을 사람이 훨씬 잘한 사람이야 이러겠지만 삼성전자는 왠지 모르게 이제 국민 주식이고 이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누구도 뭐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지금 흘러나온 거라 뭐 변명이 되겠지만요. 네. 지금 한 5만 원 정도 내외는 제가 봐서 뭐 PBR의 수치라든가 이런 거 역사적인 저점 관점에서도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황에서 한 1,000원, 2,000원 더 흘러간다거나 이래도 네. 어차피 한 큐에 또 만회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력이 있으시면 정말 한 주씩이라도 모으시는 전략이 지금 저는 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가라앉고 있는,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배다라는 말이 약간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좀 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셨고요. 네, 아닌가? 뭐 맞죠? 중구부원해야 사실 들으시는 분 귀만 아프실 거예요. 이게 네. 5만 5천 원이면 사도 되고 뭐 5만 4천 원도 갈 수 있고 3천 원도 갈 수 있고 열려야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게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그 10월까지 팔던 무자비한 수량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 외국인들이 파는 요 수량들 보시면 최근에는 100만 주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은 마르지 않았지만 절대 수량은 많이 좀 줄어든 상태니까 주가가 낙폭이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야금야금 내려가는 건데 이제 오늘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네. 다른 날은 사실 좀 많이 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봐서는 좀 심하지만 원래 이런 말씀드리면 이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바닥 치는 날이 제일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시긴 하는데 네. 바닥을 마지막으로 찍는 날이 제일 현기증 나게 빠지는 날입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 봉도 크고요. 음봉이 나도.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더 이상 못 참겠어 던지는 분들하고
이제야 살 때다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오늘 보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다른 날보다 앞에 여러 날보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의외로 단기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뭐 여러분도 오늘 뭐 면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카이주님 방금 눌렀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빨리빨리 네, 눌러주세요. 땡큐. 예. 저희 그러면은 빠르게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68만 원으로 문의를 68만 원. 네, 아이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실까요? 지난 TV 방송 여러 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삼성전자 원래 50만 원 목표가였다가 60만 원, 70만 원 일주일마다 10만 원씩 상향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막 그렇게 올랐죠. 네. 그때 제가 매도 의견을 확 드렸었습니다. 이거 아니다. 네. 그래서 60만 원, 70만 원 살짝 넘었다가 최근에 5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나마 다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하면서 최근에 60만 원 살짝 넘었다가 다시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56만 원대. 네. 아까 매수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68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네. 제가 그냥 주구장창 팔라고 외쳤던 그 가격대인데 아유. 뭐 삼양식품 잘 팔리고 불닭이 인기 있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세계에서 알아본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정점이 다다르게 되면 주가는 그 전에 이미 정점을 다다르게 되고요. 우리가 와 삼양식품이 뭐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이렇게 느끼기 네. 일주일 전쯤 주가는 이미 고점 치고 내려올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삼양식품이 좋아요 이런 기사는 차고 넘치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점에서 빠져도 와 좋은 기사가 계속되니까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일 고점에서 약 10% 정도 부러지는 수준까지 그 이상으로 주가가 벌어지게 되면 이것도 동종목이 70만 원 넘었다가 네. 20만 원이 부러졌으면 그거 얼마나 많이 빠진 거죠? 한 30% 빠진 거잖아요.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으신 게 정답이 아니고 뭐 선생님이 68만 원에 마냥 뭐 우리 선생님인지 사모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68만 원이라고 하면 네. 62만 원대가 결국은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밑으로 안 밀려야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그거 이상으로 밀리게 되면 이 주식은 내가 매수 들어간 타이밍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번에 공교롭게 62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그게 공교롭게 사신 가격에 그 제일 지지가 받는 그 라인까지 딱 올라왔다가 다시 밀린 거잖아요. 네. 62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때 못 팔았는 대신에 그 가격이 다시 왔으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줄이셨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줄이셔서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을 맛보고 있는데 다행히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도 라면 수출 데이터는 계속 잘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이 나올 때는 어쨌든 6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좀 쉽게 도달이 되니까 저는 60 한 2, 3만 원대 정도에서 매도 치거나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네. 이렇게 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올 때를 조금 생각하셔서 60만 원대 오면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하나오션 네. 32,100원 네, 15%예요. 15%. 네, 하나오션 목소리가 굉장히 어, 또랑또랑하신데 어떻게 뭐, 보세요? 지금 마음이 엄청 훈훈하시겠네요. 아, 네. 아니, 사실 고민만 많이 일러주시지만 이렇게 또 수익이 나신 상태에서 이제 어쩌면 좋은지라고 하시는 것도 또 꼭 필요한 또 조언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자 전화 감사드리고요. 31,000원대 용기 내서 이번에 그러면 지난 한 목요일쯤 잡으신 건가요? 예, 저기 트럼프하고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다고 해요. 아, 예, 예. 그날이 아마 제 기억에는 목요일 지난 그 3일 전 예, 그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마 이제 31,000원대 확 잡으시고 33,000원까지 끝났고 이게 이제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금요일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래서 37,000원까지 진행이 되면서 매수가 기준으로 약 한 18%쯤 네. 17에서 한 18%쯤 수익이 나신 걸로 판단이 드네요. 네. 일단 뭐
용기를 내신 것에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오늘 4만 원을 목전에 두고 39,300원대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좀 꺾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일단 마디 가격이라고 하는데 뭐 35,000원,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한 5천 원, 만 원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굴곡이 있어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또 나오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물론 지금 하나오션이 뭐 미국 군함에 대한 MRO라든가 뭐 분기 실적이 뭐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작년보단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뭐 상향 얘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캐나다 뭐 해군 사령관이 찾아와서 하나오션 방문했다는 얘기도 있고, 캐나다도 지금 10척의 잠수함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60조 규모래요.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하나가 따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000원에서 원래 얼마에 파시려고 마음 먹으신 게 있으셨나요? 글쎄 크게 뭐 마음 먹은 건 없고 네, 앞으로 좀 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얼마까지 작년 고점에 4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내가 이제 얼마 팔고 싶은 가격이 없으면 보통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고점을 뭐 기준으로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공이 또 2차 전지가 고점 칠 때 비슷하게 44,000원에 고점을 친 적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상황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넘길 수 있다는 믿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면서 최종으로 팔 가격 45,000원으로 선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가격이 예상치 않게 빠진다 이렇게 됐을 때도 이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사신 가격을 31,000원에 고정하시면 안 되고 35,000원으로 이제는 내 그냥 상상 속의 매수가를 올리세요. 35,000원이에요. 이제는 여러 그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그래서 35,000원 기준으로 뭐 한 5%나 10% 떨어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적어도 원래 사신 가격 이상에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가격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트럼프의 이슈라든가 뭐 호감도에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무조건 많은데 이렇게 급등 라인을 탄 종목은 일단 1차 첫 번째 기준 5일선 깨지면 판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반대로 5일선 안 깨지면 그냥 계속 연장해서 가 이 기분으로 가시고요. 4만 원 근처에서 한번 굴곡이 있을 테고 제가 말씀드린 4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최종 엔딩을 해보시는 탈출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4만 원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좀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오늘은 양봉 그려내고 있거든요.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주말에 기사가 되게 골 때리게 나와서 그래요. 아, 예, 주말에 기사를 네. 보시면은 네. 현대차가 뭐 트럼프 때문에 30% 빠졌는데 뭐 지금 속으로 웃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면밀히 읽어보고 왜 서로 웃지? 웃고 있다가 무슨 주가가 말이죠? 고점에서 30% 부러진 게 그렇게 기쁠 일인가라는 생각을 네. 해봤는데 음, 이제 기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시각에서 음. 이제부터 웃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바닥 찍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네. 20만 원 초반까지 밀렸으니까 이게 30%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 대형주가 30% 밀린다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음. 꽤 큰 데미지고 네.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음. 지금이라도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시니까 새로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 매매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좀 생겼다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네. 뭐 기사 하나, 리포트 하나가 사실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한 해 희망을 던져준 건 맞지만 뭐 기사 하나 때문에 다시 30만 원 가고 이러진 않아요. 다만 그 기사에서 언급한 거 뭐였냐면 현대차도 트럼프의 이제 그 어떤
말의 프레셔를 받은 거죠. 제가 2주 전에 다른 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트럼프가 수소차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불나면 다 터져서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무식한 발언인데도 네.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오냐오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랑 현대차만 수소를 하고 있는데 네. 수소차가 싫어요. 미국에는 수소차 안 놔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현대차 수소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년 동안 깜깜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빨리 부러진 면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는 이제 어차피 관세를 매겨도 중국 전기차한테 더 매길 거고 현대차는 여전히 미국 공장들 뭐 순서대로 짓고 있으니까 그런 화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다는 기대감이 이제 생긴다. 네. 그래서 주가 내린 게 차라리 지금은 웃고 보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시각이라 기존에 27, 8만 원에 사신 분들 의사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네. 이제 오늘 사면 지금부터는 좋아요.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좀 기사 내용이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예요. 뭐 20만 원 솔직히 깨지면 이 회사 아무리 못 벌어도 뭐 한 분기에 4조 이상씩 버는데 회사 가치에 비해서 너무 진짜 헐값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뭐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 지배구조에서야 그럴 일이 없지만 네. 뭐 행동주의 펀드라도 들어와서 너네 왜 이렇게밖에 주가가 안 가는 거야? 뭐 배당을 많이 해, 더 많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그때 또 주가가 성질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안 가는 회사들은 나중에 아마 우리 증시 체질이 바뀔 때 많은 그 해외에 있는 유수의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들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지금은 물론 저는 뭐 최근에 내린 것도 좀 안타깝지만 20만 원대 요 초반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사진 가격이 24만 원이신데 비중 조금 더 채우실 여력이 있으시면 조금 더 얹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 현재 지금 좋아요가 1097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딱 3개만 더 주시면 되거든요. 1097개? 네, 3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1100개. 안 돼요? 1200개라 그랬잖아요. 200. 103개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 네, 1200개까지 여러분 가기 위해서 어림없습니다 좋아요만 지금. 눌러주세요. 1200개 될 때까지는 안 가. 안 가. 다음 순서 없어. 아우, 여러분들 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한테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주고 계시거든요. 전화를요? 네, 전화를 지금 많이 주고 계셔서 여보세요. 전화 안 들어왔는데. 대표님 되게 재밌으시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예. 네네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네.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요. 네. 예, 34만 3천 원요. 34만 3천 원이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50%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랑 편하게 상담하시면 돼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단가를 제가 잘못 들었는데 34만 원대요? 34만 3천 원. 아, 예. 451원이네요, 정확하니. 사실 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뭐 철강이 주긴 하고 캐시카우긴 하지만 예, 2차 전지 쪽으로도 뭐 선대 회장께서 하도 일을 많이 벌려놔서 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 쪽으로 좋아지면 철강의 대표회사, 네. 뭐 2차 전지가 좋아지면 2차 전지 이제 대표회사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양쪽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을 대표한다고 하는 게 살짝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또 주말 사이 뭐 화재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어디서요? 예? 어디서 화재 사고가 있어요? 그 포스코 광양 쪽인가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나가지고 예. 네, 그게 가동이 멈춰서 뭐 우리나라 네. 이제 뭐 철 관련해 한 약 10%쯤 공급하는 곳인데 한 일주일 이상 지금 가동이 멈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슈에 오늘 조금 더 그 약간 하방 쪽에 자극을 받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회사가 다 보험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다 나중에 이제 공장 다시 개비를 하고 다시 개선해 가지고 제일치 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제 차질 효과들 같은 것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로 하방 쪽으로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잘 되려면 안타깝게도 이게 중국이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철강 경기가 좋아지면서 원가는 싸게 들여왔는데 제품가가 올라가야 이게 좋아지는 회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데다가 또 2차 전지 쪽으로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이라고 뭐 하면 상황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가치가 있음이라고 판정을 많이 받으면서도 홀딩스가 예전에 한 70만 원 갔을 때 그 좋았던 호시절을 찾기에는 지금 다소 시간적인 여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4만 원대시니까 이번에 한 2, 3일 오히려 이제 사실 빠지기 전으로 보면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 그 결정이 날 때쯤 됐을 때가 사실 사신 가격 정도시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뭐 철강 분야라든가 2차 전지 이게 사실 철강으로 내린 거는 오늘이고 한 이틀 빠진 거는 2차 전지 분야의 이제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독이 된 그런 개념인데 제가 아까도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 이후에 그렇게 뭐 IRA법에 대해서 엄청난 수정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포스코홀딩스의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진 한 2% 정도 부분은 이제 불난 거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보험 처리해가지고 다시 재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비중이 선생님 30%라고 하셨나요? 50%. 아, 50%요? 뭐 더 비중을 늘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2, 30 정도시면 한 5%쯤 더 담으세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예. 이 50% 비중 좀 넉넉하시니까 일단은 조금 흘러내렸지만 이게 단기적인 좀 악재에 대한 부분이지 이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 자체가 그렇게 하락한 건 아니다고 보시고요. 일단 보유하시고 조금 연말 넘어설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볼게 이런 생각으로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 넘어갈 때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궁금한 종목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많이 올라온 종목 위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지금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면 지금 채팅창으로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좀 보니까 아까 전력주가 많이 올라왔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재룡전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재룡전기요? 네. 재룡전기가 좋은 종목이죠. 재룡 전력주가 한참 오르다가 좀 쉬어가더니 최근에 또 미국 대선 끝나고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네. AI라든가 모든 것의 이제 기본은 사실 전력이에요. 네. 전력이 없이 우리가 뭐 자전거 페달을 돌려서 어떤 뭐 전원을 만들어서 AI를 이용할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소가 운동장을 돌게 해서 한다?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엄청난 전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차관이 돼서 우리가 이제 작년도 초부터 이런 뭐 재룡전기 같은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 또 이제 더 대표적인 종목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까지 이제 크게 보면 큰 거 3개, 작은 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4인방 이게 이제 많이 갔어요. 네. 1년 반 정도. 재룡전기 원래 2만 원도 안 했었는데 이게 10만 원이 갔으니까요. 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 재룡전기의 그 임원이신데 네. 1년 전쯤에 그 작년 5월에 물어봤을 때가 한 2만 원 했을 때예요. 근데 형 이거 좀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우리 회사 더 이상 저 캐파도 안 늘리고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캐파가 빨리 안 늘어나니까 실적이 더 늘어날 게 없어서 네. 사지 마 이랬거든요. 2만 원이었는데 그때
그리고 몇 달 있다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형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10만 원 갖다가 사실 요새 5만 원까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닥에서 한 대여섯 배 오른 흐름일 땐 좋았지만 네. 사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7, 8만 원에 사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9만 원에 사신 분도 있고 그때 이제 전력기기 없으면 큰일 나요 뭐 이랬던 이제 막 난리난 뉴스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10만 원에 도전하면서 네. 얘는 12만 원도 갈 거고 15만 원도 갈 거고 이러니까 이제 10만 원 근처까지도 이제 사셨고 이러니까 가격이 왔는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한 2달 만에 가격이 반값이 됐는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5만 원, 뭐 4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 6만 원 내외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또 까먹었는데 얼마 사셨다고요? 재룡전기가 네. 조금 위쪽에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8만 원에 사셨네요. 8만 원. 네. 그러니까 8만 원에 사셔서 10만 원이 가는 기쁨을 보셨는지 아니 10만 원에서 8만 원 되니까 20%나 빠져서 이러고 사신 건지는 알 수 없는데 네. 뭐 제가 봐선 둘 다 이제 욕심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순이익이 물론 그 전년도 전전년보다 엄청 늘어난 거 맞는데 그 정도를 지탱할 만큼 시가총액도 사실은 엄청 늘어났단 말이죠. 1조 막 이렇게 늘어났는데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밸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셨다고 보고요. 네. 지금 200일선을 깨지 않고 기술적으로 버틴다라는 건 사실 이번에 이제 내려온 거는 뭐 전력기가 어쨌든 끝까지만 갈 수는 없으니까 일정 수준 기간 조정, 폭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AI가 되기 위해서는 전력기기가 필요하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력기기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같은 기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지난번 작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반 동안 갔던 긴 호흡은 아닐 거고 네. 아마 10만 원에 물려서 지금 울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네. 이분들이 조금 팔기 어려운 정도 수준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8만 원 정도가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이번에 고점 저는 더 고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오잖아. 뭐 3, 4년 일감 있잖아. 알죠? 근데 3, 4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막 늘려놨는데 그 다음에 일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주가는 그런 걸 또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좋아지는 거에만 환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제 얘네들 일감이 이제 줄어들 건데 뭐 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주가는 그때부터 안 가요. 아무리 실적이 그 다음번이 뭐 몇십억이고 더 벌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 20억에서 100억 벌면 5배 늘었다고 좋아해서 가는데 100억에서 200억이 됐어도 넌 2배밖에 안 늘어났네 이러면서 안 가는 게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엔 지금은 그 분기별로 손익이 늘어나는 그 점프의 그 크기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다행히 여전히 AI가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 많이 설치하고 노후화된 인프라 많이 교체할 거기 때문에라는 얘기 나올 거라서 8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정리하시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채팅창 종목 하나만 더 봐보도록 할게요. 네. 네, HD 마린 솔루션도 있고요. DNF 좀 봐주세요. 라고 또 채팅 남겨주셨고요. 네. 한국콜바 궁금해요. 심택 좀 봐주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부탁드립니다. 동진 세미캠. 약간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네. 그 많이 여쭤보신다는 문의를 하신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도 버텼는데 얘가 왜 그래? 근데 삼성전자 오늘 저점 찍는 거 이탈되는 거 보면 소부장들이 오죽하겠어요. 삼성전자가 그 한 10일 전 저점을 이탈하고 있으면 네. 그 나머지 벤더나 뭐 이런 2차, 1차회 벤더 회사들은 소부장들은
사실 추풍낙엽식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네. 이해가 되네요. DS 단속도 아까 올려주셨네요. 무상증자 DS 이슈가 단속은 있다고. 네. 무상증자를 오늘 발표했다라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 DS 단속. 그랬죠? 네. 무상증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뭐 오늘 네. 23% 오른 종목이 걱정이 된다고 아이고. 하면은 뭐 걱정이 아니고 다른 이거 지금 분들-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 무상증자 오늘 발표한 게 맞나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네. 아까 음. 12시 4분에 매매 거래 정지되고 무상증자가 지금 200%를 했네요. 네. 이게 이제 요새는 100% 이러면 반응이 없고 200% 정도 돼야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 지금 기준일이 1월 1일이네요. 네. 11월 26일이 배정 기준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남았다. 제 생각에는 무상증자 200%면 뭐 동사한테는 어쨌든 주주들한테 뭐 이게 사실 무상증자는 회사 가치는 변하지 않으나 200%만큼 그러니까 주가는 3분의 1 가격이 되는 대신에 주식 수가 3배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돼 보이면 유동 주식도 많아져 보이고 뭐 네. 주가한테 나쁜 건 없는데 얘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거 1조 뭐 납품 이슈 가지고 오른 거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무상증가까지 터트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세 연장을 위해서 더 극적인 이벤트를 주주님들한테 선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23%, 25%뭐 사실 엄청나잖아요. 네. 뭐 무상을 200%나 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고 뭐 음. 26일까지 갖고 계시면 뭐 1월 초반쯤에 아마 이제 200% 물량이 나오는 대신에 이제 주가는 이제 권리락이 돼가지고 3분의 1 가격이 되겠죠. 네. 음. 근데 제 이 효과가 생각에는 얼마나 갈까요? 이건 뭐 가늠할 수 없는 거고 이 주가는 이 회사가 네. 작년 말에 이게 49만 원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6만 원까지 많이 빠진 부러졌다가 거네요. 이번에 오른 거라 네. 뭐 어디가 적당해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생각에는 마디 가격 한 20만 원 정도 내외, 그러니까 19만 원대 정도에서 파실 분들 또 보유하실 분들 약간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6만 원대에서 3배나 올라온 가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무상 200%는 사실 무차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좋은 거다 아닌가다는 사실 없습니다. 주가가 3분의 1 가격이 되고 주식수가 3배 된다라는 게 사실 회사의 가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데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좋게 주주들한테 받아들인 뭔가 거죠? 좀 주가가 싸졌으니까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착시 효과가 좀 있을 거라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반가운 반응이 나오는 거고 네. 특히 100%보다 200%, 300% 하면 또 자극적인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200%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내일까지 힘줘서 19만 원대 나오면 조금 줄이시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럴 때는 제 생각은 반반이에요. 반으로 줄여서 반은 높게 팔고 네. 비중을 줄여서 좀 부담은 줄이게 해서 반은 무상증자 받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DS 단속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이 끊겨서 그러면은 그리 끊어졌고요. 지금 연결이 됐네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기 한미 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네, 한미 반도체 99,500원에 매수를 해갖고 네. 한 50% 가지고 있거든요. 99,500원에 50%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돼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0만 원 감사합니다. 딱 깨지자마자 그냥 얼씨구나고 사셨군요. 예, 예. 네. 비중을 많이 담으셨는데 그만큼 자신 있으셨나 봐요. 글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근데 혹시 사진 시점이 언제세요?
그게 10월 24일인가 그렇죠. 그러시구나.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쭙는 게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19만 8천 원 갔다가 네네. 10만 원이 부러졌던 게 이제 9월 초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한 11만 원 좀 넘게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얄팍한 지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세를 크게 냈다가 빠지기 시작해서 50%좀 빠지면 그 다음에 한 20-30%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예. 지난 9월 초에 잡으셨으면 한 20% 정도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1만 원대 정도에서 다시 빠져서 9만 원대를 하회하는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좀 재차 흐름이 조금 부진하게 보이는 상황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궁금하신 건 뭐 당연히 좀 이거 앞으로의 앞으로 좀 갈 수 있는 거 같긴 해서 샀는데 그 뭐 이상한 저 하나하고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네, 영 안 좋게 나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제가 갈 수 있는지 이게. 네, 제가 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좀 올려볼게요. 네네. 이게 사실은 이번에 한미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작년도 3분기가 영업이익이 29억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가 얼마가 나왔냐면 99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0배 늘었다라고 도배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수로만 보면 30배 늘었으니까 어마무시한 신장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근데 이 회사가 보통 주가가 아니죠.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도 이제 8조 한 5천억인데 뭐 10만 원 정도면 10조였던 거고 지난번에 19만 원대 했을 때는 19조 했을 거예요. 근데 분기별 영업이익이 900억 나왔다. 이게 이제 계속 유지돼도 1년으로 보면 한 4천억. 뭐 이제 순이익으로 보면 한 3천억 나오는 회사가 20조 정도의 유지다. 그럼 PER 값으로 70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8배, 6배 이렇게 나오는 거 감안해 보면 뭐 혼자 독점으로 하니까라는 걸 인센티브로 주다 하더라도 사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조 내외까지 10만 원 내에 빠질 때도 생각해 보면 3천억 버는 회사가 10조면 적당하냐? 역시 30배이기 때문에 네. 다른 레벨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비쌉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긴 너무 짧은 지금 시간이지만 네네. 이게 원래 한미반도체가 작년도 굉장히 못 벌 때도 이게 20조를 갔단 말이죠. 네. 근데 벌기 시작하면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실적의 숫자가 찍히는 순간 주가는 현실화가 돼요. 네. 그 전까지는 꿈이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본딩으로 뭐 하이닉스도 공급하고 때에 따라서는 삼성도 공급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엄청난 부가가치에 대한 꿈이 부풀어 있을 때는 20조도 갔는데 이게 현실화가 돼가지고 삼성 뭐 하이닉스에 잘 공급을 많이 해서 20억밖에 못 벌던 영업이익이 분기에 900억, 1000억까지 나오니까 이게 보다 이 정도가 니네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익이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주가가 부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가의 현실적인 수준에 맞는 시가총액으로 근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물론 한미반도체는 꿈이 크고 뭐 연 1조 정도 벌 수 있는 규모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닉스든 또 이번에 엔비디아도 삼성에 대해서 포기 안 하는 게 결국은 하이닉스 혼자한테만 HBM을 맡기면 굉장히 비싸게만 계속 사줄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납품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을이지만 갑 같은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혼자만 받게 되면 계속 비싼 가격으로만 못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정밀 기계에다가 이제 퀄 테스트 해가지고 양쪽에 경쟁자를 붙여놓으면은 가격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이번에 이제 노이즈가 있어서 뭐 퀄 테스트가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는데 뭐 그 김승현 회장까지 나서가지고 하나정밀 방문하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독려하면서 약간 비슷한 퀄이라든가 수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미반도체가 같이 그 상황을 좀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선 가격이 다시 20만 원대로 회귀하던가 이런 이슈가 되려면 삼성에서 지금까지 약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한미 걸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없는 한은 저는 가격이 많이 비싸져도 10만 원 정도 내외 아니면 한 네.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번에 뭐 늘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간 만큼 또 반등이 나오시게 되면은 저는 선생님 사셨다는 9만 9천 원 정도 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윗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50%의 네. 비중이라고 하시면 저는 한 반 정도 이하로 네. 줄여 넣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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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 국고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6661-0361번입니다. 화면 아래 번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되고요, 여러분. 집 전화로 전화 주셔도 되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문자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도 혹시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종목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남겨주실 때 좋아요 눌렀어요랑 같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유심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금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반도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덕전자를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000원이라고 하고요. 현재가 17,000원대고 오늘도 4%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이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PCB 기업들도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덕전자? 대동전자는 뭐 며칠 전에 한번 장대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양봉이 한번 세게 찍히긴 했는데 오늘 뭐 관련해서 사실 반도체 쪽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둡다 보니까 오늘은 좀 눌림목이 나옵니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11선 정도 깨지 않는 상황이 뭐 17,000원, 200원 요 정도 하회 안 하면 아직까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내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에 뭐 심택도 그렇고 약간 이런 PCB나 이런 쪽이 요새 좀 업황이 부진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대덕전자도 이미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게 200일선을 하회한 게 올 2월 달 이후에 계속되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한번 뚫었다가도 두 번이나 지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사실 그 업황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거 아니면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근처까지 갖다 되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1,000원 정도 내외를 뭐 단기적인 고점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만 업황은 뭐 돌 거다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일단 도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약간 이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의 일단 중심이 아직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대덕전자의 관점에서도 아직은 조금 기대하는 호흡보다는 조금 낮은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채팅창 종목 한번 봐볼까요? 좋아요 눌렀어요. 서진 시스템. 아우, 감사합니다. 서진 시스템도 문의 주셨고요. 아이고, 에코프로비엠 너무 빠져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에코프로비엠을 볼까요? 서진 시스템을 볼까요, 대표님? 뭐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둘 다 둘 다 봐야죠. 봐드리면 좋겠죠. 예. 그러면은, 자, 네. 서진은 뭐 눈 감고도 그냥 얘기 드릴 정도로 오, 명확하게 또 해주실 제가 건가요? 애정하는 종목이라서 아, 애정하는 종목이세요? 네.
애정하는 종목에 당첨되셨습니다. 예. 당첨되셨습니다. 자, 지금 서진 시스템은 33,300원 정도? 네. 이 근래에는 그 가격이 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산겨? 되게 오래 되셨나 봅니다. 5월 달쯤이나 뭐 7월쯤에 사셨나 봅니다. 이게 사실 뭐 분위기 한참 좋다 이럴 때 사셨네요. 33,000원. 예.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일 믿는 확실한 분야가 ESS고 ESS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서진 시스템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그런 일괄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강점이고 뭐 원가도 훨씬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에너지 믹스 상에서 어느 믹스로다가 더 많이 하느냐 이거는 막 아웅다웅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간과하지 않는 모든 일치는 에너지는 저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ESS 쪽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원전으로 생산을 하든 신재생으로 하든 뭐 풍력으로 하면 더 필요하겠지만 태양광도 그렇고요. 결국 ESS가 중요하고 테슬라도 사실 이번에 3분기 연속으로 실적 나올 때 보면 ESS 가지고 돈 번 거예요. 계속 성장률도 제일 높은 분야고요. 그래서 저는 ESS는 확실한 뭐 미래 대안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뭐 33,000원 물론 뭐 사신 가격에서 10%쯤 내려왔으니 3만 원 깨졌을 때 왜 안 팔았어요? 이렇게 혼나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좋은 분야를 잡으셨으니까 200에서 안 깨고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네. 다른 것보다는 좀 외풍이 덜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2만 한 6, 7천 원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33,000원 기준으로 보면 3만 원 밑에서도 뭐 한 5% 정도쯤 20%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비중 늘리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SS 기대감 있다.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도 짧게 한번 이야기 에코프로비엠. 나눠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은 좀 있으면 봄에 코스피로 간대잖아요. 네. 예, 뭐 용의 뱀의 머리가 되느니 용의 꼬리가 되겠다며 지금 가는 걸로 아마 얼마 전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코스닥에 있으나 코스피로 간다 그래서 뭐 더 좋고 안 좋고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코스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코스피로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로 넘어간 코스닥의 뭐 대장주 역할 하던 종목들 30개쯤 있으면 그 중에 주가 오른 종목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네. 다 가서도 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코스피에 있느냐 코스닥에 있느냐는 솔직히 중요한 어떤 평가의 잣대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물론 자금의 성격이 조금은 코스닥이 좀 가볍고 재기발랄하고 뭐 통통 튀다가 조금 먹고 튀어나가는 현상들이 많은 자금들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대형주들은 사실 그러기도 좀 어려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사실 뭐 코스피로 간다라고 했던 결정은 났으니까 가겠죠. 내년 아마 1월인가 3월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간다 그래서 환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2차 전지 쪽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에 같이 묻혀 있는 상황이고 뭐 이 녀석도 아주 최악은 돌파됐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점이라는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졌던 전제 조건은 트럼프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간 선거 결과라든가 네. 토론의 결과를 보면은 해리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전국구 지지율도 늘 높았기 때문에 네. 해리스가 된다는 전제로 보면 이번에 싸워서 이기게 되면 2차 전지 여전히 뭐 IRA 유지된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제 시장이 한번 주도할 거다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역으로 지금 모색이 된 거라 뭐 안타깝지만 계속 아까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한 얘기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취임하고도 정말 그럴지 여부는 모르겠다. 오히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는데 트럼프가 머스크 얼굴을 봐서라도 뭐 2차 전지 나 그렇게 심하게 안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뭐 다 잡아먹을 것처럼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뭐 IRA법에 대해서 그 뭐 폐기한다? 폐기 못하게 되면 그래도 환경은 좋아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는 1월 한 초까지는 어쨌든 제가 아까 2차 전지엔 공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뱉어놓은 얘기에 대해서 다시 주워 담거나 아니면 선거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엔 선거 때문에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맞고 네. 내연기관차 노조들한테 가서 전기차 빨리 전환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취임 이후에는 약간 좀 일단 약간 악재는 말하는 확실하다. 응? 악재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악재라고 지금 기다리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는 대선 일단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는 없는데 네. 우린 그냥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초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자꾸 우리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거죠. 아, 그런 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너무 떨었나 이제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네, 에코프로 BM 좀 조언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지금 10분도 안 남았는데 네. 1200개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뭐는 것 겁니까,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이러실 거예요. 다음번 내일도 이 시간에 또 찾아뵙는데 네. 예,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상담의 해봅시다.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네, 저희 그러면 빠르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있어요? 네, 전화 연결이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전화일 것 같아요. 그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파미셀 파미셀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천 원인데요. 네, 20%인데 네, 난 나이가 좀 많은데 네. 오늘 실적이 개안기 좀 어떤가 싶었는데 좀 더 살까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회사는 어떤 거 싶어가지고. 그럼 대표님 의견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파미셀 문의 주셨고요.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그러니까 같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정도가 어울릴 만큼 돈을 버느냐라는 걸 뭐 퍼라는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제약주나 의약품주들은 대부분 그 퍼나 이런 것들이 계산되지 않을 만큼 매출이 없거나 분기 손실이 크거나 네. 뭐 허황되게 이제 퍼가 높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보통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을 안 하죠. 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근데 판미셀은 그나마 이제 뭔가 의약품과 관련된 매출이 좀 있어요. 분기에 한 100억대 정도 내외 매출이 있기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에도 뭐 약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시가총액을 만족하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어쨌든 전혀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다 이런 관점인데 지금 3천억이 만족스러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기에 뭐 작게는 적자 날 때도 있고 뭐 이번 3분기에도 140억 매출에 13억 영업이익에 7억 정도 순이익이니까 최근 여러 분기 중에서는 좀 안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조금 덜 나온 편이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뭐 실적 보고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뭐 파미셀도 뭐 신약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줄기세포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줄기세포 네, 치료제. 이쪽 관련한 네. 게 사실 뭐 줄기세포라는 게 되게 신박한 개념이긴 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걸 뭐 오롯이 이용해 가지고 뭐 완치다, 뭐 암이 났다, 뭐 어떤 증상이 확연히 뭐 좋아졌다 이런 사례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항상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네.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하나가 뭐 딱 떨어져 가지고 얘가 지금 만병통치약이 돼서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많은 경쟁 회사들이 이리저리 임상을 계속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임상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뭐 완성형의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거 저는 뭐 제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값이 있고 꿈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아주 기본도 없게 하나도 못 번다 이런 건 아니라서 일단 기대치는 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뭐 8월 달에 8,000원도 갔다가 지금 200에서 밑에 5,000원 정도 구간으로 내려왔는데 사신 가격이 6,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 예. 15% 정도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아까 8월 달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한 2, 3일 올랐는데도 이렇게 8,000원대를 보여준 것처럼 중간중간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의미 있는 임상 결과 값이 나오거나 이러면 한번 급등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제 생각엔 실적으로 지금 접근하실 건 아니고 갖고 있는 수량은 늘 올해 평균 가격이 이 정도였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오히려 뭐 6,000원보다 좀 아래 가격이지만 더 많이 미끄러질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하나의 줄기세포 이슈를 만나면 6,000원대 그냥 하루에도 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더 사지는 말까요? 더 사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적이 네. 좋아진 건 아니라서 더 사셔도 그렇게 좋은 분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돼서 그만 팔마 되겠어요? 이거는 한번 올라오면 200일선 정도가 지금 5,700원이 뚫으면 선생님 사신 가격 정도예요. 지금 근데 이게 5,000원 기준으로 6,000원이 된다는 소리는 20%가 오르는 거라 그렇죠. 이 별반 얘기가 없는데 20%는 상당히 큰 진전이고 그게 선생님 사신 가격에 도달이 되면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때문에 전번에 TV에 한번 문의한 게 네. 전번에 그 상처가 7,000원인가 얼마 돼가지고 8,000원 몇 가면 그 갭이 있는데 갭까지는 올라가지 싶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또. 아, 그거는 그런 동종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예, 지금 갭이 발생됐던 7,000원 선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예, 그거는 그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예, 늘 있는 그렇죠. 거지만 예. 확률이 높으냐의 개념으로 보면 확률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7,000원. 가능성이 있는 거랑 예. 확률이 90%예요. 그러면은 더 사갖고 지키시는 게 맞는데 예, 그렇게 갈지 여부가 반반이다 그럴 때 더 사갖고 무조건 있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요. 저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놀래킬 만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전 50% 이하라고 보기 때문에 더 사시는 아,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